예, 이번 시간에는 그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직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1차원에서 운동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 역학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뭐 운동하면은 직관적으로 뭐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카이네틱스가 있고요. 키네메틱스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키네매틱스는 뭐냐면 물체 운동 똑같은 이제 키네마틱스랑 다이나믹스랑 그 똑같이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다이나믹스는 힘이 들어가요. 힘의 관계. 그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그 힘으로 인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키네마틱스는 힘의 고려 없이 힘의 고려 없이 물체 운동 자체를 기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얘가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뭐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스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는데 실제 그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뉴턴은 F는 ma라는 거에 의해서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용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다이내믹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종류는 그 병진 운동. 병진 운동은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라고 얘기하죠. 어, 이거는 이제 물체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의 운동, 물체의 움직임. 이제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진 운동. 이제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이제 병진 운동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하실 건데, 또 하나는 회전 운동이 있죠. 회전 운동은 물체가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로테이셔널 모션. 또 하나는 진동 운동이 있습니다. 물체가 제자리에서 떨리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진동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vibrational motion.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병진 운동을 보면, 병진 운동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그 물체는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질량 중심이 이 물체를 대표해서 이거를 물질이 이제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걸 이제 포인트 라이크하게 생각을 해서 포인트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위치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또는 이제 velocity, 시간에 따른 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이걸 우리가 속도, velocity라고 얘기하죠. 물론 displacement, velocity 다 벡터기 때문에 위에 벡터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cceleration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인데, 물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가 acceleration. 예, 가속도가 되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속도, 위치, 가속도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운동을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차원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원 직선 운동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그 수직선 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냐, 이쪽으로 움직이냐. 이쪽은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 위치의 변화량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간 동안 t2 t1 얘가 원래는 여기 있었다가 원래는 얘가 여기 있었다가 물론 플러스만 생각할게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x1이고 x2예요. 얘가 여기서 요만큼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델타 x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x2 여기 x2는 t2 여기 물론 여기서 t2는 t1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x1에서 x2로 움직였을 때 그때의 그 변화량 그걸 우리가 변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변위는 사실은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실제 변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위는 요게 변위가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 처음과 끝에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력이라고 하면 아까 속도 V는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평균 속력은 이제 스피드죠. 스피드인데 여기 평균이기 때문에 average 스피드. 스피드는 말 그대로 여기서는 그 방향이 없고 그냥 값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평균 속력은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t2-t1 분의 이때 이제 t2에서의 위치 그리고 t1에서의 위치 이걸 우리가 평균 속력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평균 속력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요즘에 그 구간 단속 있잖아요. 이제 구간 단속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속도 변화가 쭉 있을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봤을 때 어떤 시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옛날부터 이제 처음에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내가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의 평균 속력 이제 그거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강릉까지 갔다. 이제 그런 경우에 횡성에서 강릉까지 갈 때 속력의 변화는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겠죠. 이제 물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라고 하더라도 그 시작과 끝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구간 단속이라는 그 개념이. 그래서 시작과 끝의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쭉 이제 이었을 때 이때의 시간 여기가 이제 t1이고 여기가 t2죠. 그때 시간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그때의 그 평균적인 기울기, 이게 이제 평균 속력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칼라량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구간 단속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한 지점에서의 속력도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때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속도 측정 방식은 여기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사실. 여기 물론 구간 단속은 요 구간의 시간 이 인터벌이 되게 큰 거고요.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나타나는 그냥 속도 측정기 있잖아요. 그거는 바닥에 한 1m나 뭐 몇 미터 간격으로 이게 저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를 쭉 지나가면 그 센서에서 찍히는 시간차와 거리를 이용해서 순간 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그 순간 속도, 사실 순간 속도는 이 시간의 인터벌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거죠. 이거는 이제 그 미분에 의해서 dx dt가 됩니다. 네, dx dt. 그래서 어떤 그 그래프 상에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 그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그 미분 값에 해당된다. 어떤 한 지점에서의 미분 값에 해당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평균 속력, 순간 속도가 나왔듯이 이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이 평균 가속도, average acceleration,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간 인터벌 동안 속도의 변화율, 이제 그걸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이제 t2-t1 동안에 얘가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정의를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간 가속도는 이거를 이 속도의 이 델타 t의 시간 인터벌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서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dv dt로 되잖아요. 그리고 dv dt는 v가 바로 이제 dx dt이기 때문에 예, d제곱 x dt 제곱, x를 두 번 미분한 그 변화율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이제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얘가 이제 콘스탄트한, 얘가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고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니까 가속도는 뭡니까? 가속도는 dvdt죠. 예, dvdt가 돼서 그럼 v는 요 a를 가속도를 이제 적분하는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0부터 t까지 적분한다고 칩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얘가 이제 그래서 V는 이거를 이제 적분하게 되는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속도는 이 콘스탄트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적분상수, 여기서 V0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t equal 0에서 적분상수가 나오고요. 물론 여기서 t0부터 여기 적분상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상수기 때문에 AT,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V0 플러스 AT가 지금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가속도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지금 일정해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는 지금 일정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차의 엑셀러레이터를 일정하게 밟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처음에 초기 속도 이제 V0로부터 시작을 해서 증가를 하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바로 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A를 갖고 그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V는 얘가 dx dt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x는 적분상수가 나오는데 적분상수는
t 이퀄 제로에서의 x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적분하는 거죠. vt를 dt로 적분하는 거죠. 0부터 t까지. 그러면 이거 x0 플러스 0부터 t까지 여기서는 이제 v0 플러스 at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데 얘가 이차함수죠. 얘가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x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기울기는 물론 이거의 그 모양은 2분의 1 a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얘를 이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이차함수의 모양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디멘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의 x의 디멘전은 미터잖아요. 그죠? 미터의 디멘전이고, v0t의 디멘전을 볼까요? v0는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t는 세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이제 미터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죠. 왜냐면은 d제곱 dt, a라고 하는 게 이제 d제곱 x dt 제곱이니까 이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이거는 세크 제곱이 돼가지고 물론 여기서도 미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다 미터 단위로서 이게 더하기가 다 되니까 그 단위기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이제 지금처럼 이런 경우 이게 키네마틱스죠. 얘가 우리가 x는 다시 정리해 보면은 a는 상수이고 v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이때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얘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 시간에 대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즉 그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다이나믹스든지 동력학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캔슬해 볼까요? 시간을 캔슬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t는 뭐냐면 a분의 v-v0거든요. 예. 그래서 x-x0를 여기 요 식으로부터 x-x0를 넣으면은 얘가 v0t인데 t는 a분의 v-v0고요. 플러스 2분의 1 a의 t a분의 v-v0의 제곱. 예, 이렇게 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요 항을 보면은 2분의 1 a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2a로 그 분모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2a를 곱하면요. 2a의 x-x0는 2v0의 v-v0 플러스 여기에서 v-v0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2v0 v-2v0의 제곱 플러스 v제곱 마이너스 2vv0 플러스 v0의 제곱.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2v 요거랑 요거 이제 캔슬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2a의 x 마이너스 x0의 관계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러한 직선 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죠. 이제 자유낙하 운동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력하 속도에 의해서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유튜브 동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use this pair of tubes containing metal and paper discs to show the effect of eliminating air resistance. 예, 금속하고 종이를 자연학화시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속은 빨리 떨어지고 종이는 천천히 떨어지죠. 물론 이거는 공기 중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저항 때문에 그런데요. 예, 여기서 이제 진공 펌프를 통해서 진공을 만든 다음에 종이와 금속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 공기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자유낙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하 속도는 마이너스 G 방향으로 이 아래쪽을 G로 우리가 이쪽을 XY로 이렇게 놨을 때 이 아래쪽으로 중력하 속도 G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G로 놓을 수가 있어서 이 V는 마이너스 GT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Y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니고 위에서 이제 그 던진 경우, 위로 던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사람이 이제 위에서 공을 던졌어요. 이렇게.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최고점으로 이렇게 될 건데, 물론 여기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G 방향으로 될 것이고요. 여기서 V0의 초속도 V0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 V는 초속도가 V0고 마이너스 GT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직운동의 방향은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 이 두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그 건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 하이젠베르크 그 양자역학의 대가 그 하이젠버그 아시죠? 하이젠베르크. 그 하이젠버그가 이제 박사과정 시험을 보는데 그 교수가 그랬대요. 여기 지금 건물 3층 높이의 건물이 있는데 3층 높이 건물에 지금 너가 지금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 3층 건물 높이의 그 높이를 잴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를 물었는데 교수는 당연히 이거를 이용을 하라고 얘기했겠죠. 초시계랑 물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뭐 주어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그런 시계랑 물건이 이제는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거리를 재겠느냐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그 뭐냐면은 물체를 떨어뜨려서 시간이 재면 우리가 요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건물에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그 바닥에 떨어진 시간을 재서 그 높이를 재라 이제 그런 의미에 쓰는데 하이젠버그는 그거를 빼고 나머지 엉뚱한 대답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찾아본 다음에 얘기할게요. 어떤 스토리였는지는. 근데 이제 위로 던지는 경우에 이제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맨 꼭대기에서는 V가 0이잖아요. 그래서 그 V가 0이기 때문에 그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얘가 0이기 때문에 V0가 이제 GT가 되겠죠. 그래서 T는 이제 그 G분의 V0인 시간에 가장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때 그런 경우에 지금 얘가 얼마만큼의 운동하는 시간이 이 운동한 경로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그때 되면은 얘가 Y가 V0의 T는 지금 G분의 V0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G의 T제곱 G분의 V0의 제곱
얘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g분의 v0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도 2g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g분의 v0의 제곱이 되는데 실제로는 얘가 위랑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얘가 2y가 돼가지고 이제 g분의 v0의 제곱만큼 얘가 운동을 하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연직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3차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